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더워. 여러분, 정말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시장도요, 지금 이 날씨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중충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나마 뭐 SUV나 전기차 이런 것들은 상황이 좀 괜찮지만,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얹은 세단들은 판매량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르노 삼성이 이 SM6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상품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을 보면요, 이 기아 K5가 전통의 강호 소나타를 밀어낼 정도로 기세등등하죠.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은 르노 삼성 SM6가 기세등등한 K5의 판매량을 얼마나 갉아먹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M6 대 K5. 짜잔. 자, 먼저 르노 삼성 SM6. 얘가 2016년 초쯤 출시됐으니까 벌써 17, 18, 19, 20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단정하고 멋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뭐 대폭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페이스리프트 딱 그 정도의 변화가 추구됐거든요. 뭐 램프류나 범퍼 디자인 요 정도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래부터 이 단정하고 되게 정제된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질리지도 않고 호불호도 크게 타지 않고요. 반면에 K5는요, 신차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신차답게 디자인이 훨씬 더 과격하고 강렬하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다른 차들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띌 정도로 되게 입체적이고 눈에 확 띄어요. 요즘 K5의 디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큰 호평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요즘 K5가 잘 나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SM6부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천천히 봅시다. 헤드램프, 이 안쪽에 담겨있는 기술이 대폭 좋아졌는데요. 이번에는 이 양쪽에 각각 18개씩 LED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헤드램프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상향등을 유지한 채로 앞서가는 차 혹은 마주오는 차 딱 그 자리만 하향등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상향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담겼죠. 시동을 거시면 되게 화려하게 앞쪽에 뾰로롱 뾰로롱 하고 빛으로 되게 멋진 세레모니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94만 원이에요. 기존에는 이 SM6는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이 동시에 켜져서 이게 좀 시각적으로 덜 표시가 났었어요. 하지만 요번에는 여기 디귿자형 주간주행등 아랫부분 요게 하얀색으로 빛이 나다가 방향지시등의 역할로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것도 아니고 뾰로롱 뾰로롱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돼서 과거보다 훨씬 더 보기에도 멋있고요. 아,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게 됐죠. 지금 얘는 최상위 트림 프리미에르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름도 박혀 있고요. 또 아래쪽 범퍼 형상도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기존에는 없던 크롬선이 좌회속으로 쭉 들어갔고요. 이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도 들어갔는데 요거는 요 헤드램프랑 하나의 옵션으로 묶여져서 제공됩니다. 아, 정말 이 K5의 얼굴 모습은 물론 뭐 불호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아마 극소수가 아닐까 싶고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멋진 디자인이에요. 자, 쟤는 지금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었지만 K5는 매트릭스 기능까지는 없고요. 그냥 LED 방향지시등, 상향등, 하향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밖에서 봤을 때 디자인 자체로는 꿀릴 게 없는데 기능에서 조금 빠졌죠. 저희가 가지고 온 시승차는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요 안쪽에 달려있는 눈동자 3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LED 램프가 바뀌어 있죠. 하이 트림으로 가시면 같은 LED이긴 하지만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고 반사경 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범퍼의 형상 보세요.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고 거의 뭐 어지간한 스포츠카들 립 스포일러 부럽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K5를 시작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타이거 노즈도 그렇고요. 이 부분 멋있어요. 자, 두 대를 나란히 놓고 치수를 보시면 일단 K5가요 이 SM6에 비해서 길이와 휠베이스가 각각 50, 40mm 더 깁니다. 반면에 이 폭과 높이는 SM6가 K5보다 10mm 넓고 15mm 더 높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보면 K5 쪽이 좀 더 스포티한 비율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SM6 페이스 리프트니만큼 옆모습에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M6에는 총 16, 17, 18, 19 4가지 크기의 휠이 있습니다. TC260 하이트림이죠. 걔는 16인치가 기본이고요. 17인치 휠은 선택 사양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TC300은 18인치가 기본이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차로 가지고 온 프리미에르 최상위 트림,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인치 전용 휠이 달려 있습니다. 19인치 사실 이 중형 세단으로서 조금 과한 감이 있기도 한데요. 뭐 크게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도 멋있고요. 괜찮아요. 이 K5의 옆모습은요, 확실히 이 SM6 대비 젊고 화려하죠. 옆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요. 이 라이트 캐치 아래쪽에 있는 요런 되게 진한 주름도 그렇고요. 여기처럼 휠하우스 주변으로 들어가 있는 살짝 집어넣은 거 있죠. 요런 선들도 그렇고 훨씬 더 날렵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좀 다르죠. 지금 얘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래그 타입이 달려있고, SM6는 전통적인 이 사이드 미러가 A필러와 벨트라인 중간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K5나 SM6나 둘 다 평범한 패밀리 세단이긴 하지만 이 옆모습 실루엣을 보시면 이 두 모델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SM6는 전통적인 패밀리 세단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엔진룸, 사람이 사는 캐빈룸, 그 다음에 트렁크, 이렇게 3박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 K5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쿠페인 것처럼, 마치 패스트백 모델인 것처럼 지붕을 트렁크 모서리까지 쭉 빼서 젊고 유행을 타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돼 있죠. 또 K5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인 이 두꺼운 크롬선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A필러부터 지붕을 타고 쭉 C필러까지 내려와서 패스트백 같은 이런 엉덩이를 강조하기 위해 뒤로 쭉 돌아서 반대쪽으로 나가죠. 훨씬 더 K5 쪽이 젊고 화려합니다. SM6의 엉덩이를 보시면요, 뭐 리어 램프에 가장 큰 변화가 들어갔는데 외곽선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안쪽의 광원들의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 없던 이 중앙을 가로지르는 크롬선도 추가가 됐고요. 또 안쪽의 광원이 예전에는 붉은 띠 안쪽으로 뭐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이 가운데 박혀 있었다면, 요번에는 요 그 붉은 띠의 폭을 좀 줄이고요, 방향지시등을 아래로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나믹 턴 시그널 있죠. 뾰로롱 뾰로롱 들어오고요. 후진등도 LED로 빛을 밝힙니다. 아래쪽에 달려있는 배기구도 역시나 가짜고요. 실제 배기구는 이쪽에 두 개가 뚫려 있는 상태고, 요게 TC30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크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TC260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뒷모습도 K5가 SM6 대비 훨씬 더 뭐가 많죠. 다만 SM6는 방향지시등, 후진등, 뭐 미등, 제동등 전부 LED로 바꿨던 반면 K5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진등과 방향지시등을 벌브 타입으로 쓰고 있어요. 멋지게, 이렇게나 멋지게 디자인을 해놓고 좀 깨는 부분이죠. 아마 디자이너들은 요거 LED로 넣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자동차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가도 계산해야 되고, 주판 두들기고, 주판이 아니죠, 계산기 두들기고, 이거 왠지 자막 오래된 사람이라고 넣을 것 같은. 배기구는 SM6, K5 둘 다
페이크 머플러가 달려 있고요. SM6는 배기구가 이쪽으로 달려 있었는데 운전석 쪽, K5는 배기구가 저쪽으로 달려 있죠. 제가 뭐 전부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차들이 배기구가 저쪽에 있으면 연료주입구는 이쪽에 있거든요. SM6는 배기구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연료주입구는 저 반대쪽에 있죠. 요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유소에 가시면 기름 넣을 때 대부분의 차들은 다 줄 서 있는데 혼자 줄 안 서고 얼른 기름 넣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트렁크를 알아보겠습니다. SM6를 여시면 공간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 좌우폭 가장 많이 파여 있는 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쭉 줄자를 빼서 쭉 가니까 148. 똑같다. 거의 똑같아요. 148, 얘는 149. 1cm K5 쪽이 넓어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그리고 깊이를 볼게요. 깊이는 112가 나왔습니다. 112. 이 상태로 쭉 가보시면 얘는 눈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깊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저기서부터 쭉 반드시 오면 119. 확실히 한 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SM6 쪽이 더 깊습니다. 입구를 볼까요? 한 51.5, 57. 폭은 비슷하고요. 깊이는 SM6가 더 깊고 이 주둥이 높이는 K5 쪽이 더 높습니다. 트렁크의 마감 상태를 보시면 일단 큰 차이는 없는데 눈으로 딱 보더라도 이런 트렁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소재가 SM6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마감이 K5는 그래도 중형차라고 여기 이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을 플라스틱 마감재로 감싸 놨고요. 또 SM6 쪽은 보시면 SM6도 마찬가지로 쌓아놨는데 요게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요것 때문에 조금 공간적인 손해를 볼 것 같긴 해요. SM6의 트렁크가 K5 대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요것도 그렇지만 뭐뭐 차이 나냐면 일단 이 손잡이가 K5에는 없었던 게 SM6에는 달려 있고요. 이거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닫으면 돼요. 손에 아무것도 안 묻었죠. K5는 없어요. 여기 뭐 플라스틱 조가리 하나 붙여놓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걸 없어요. 만져서 이렇게 닫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더러운데 이게 다 제 손에 묻는 거거든요. 이런 건 왜 빼놓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없었고 소나타도 없었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얘는 닫았다가 열 때 퉁 하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SM6는 닫았다가 여시면 보세요. 씩 하고 그 가스 실린더 소리 있죠. 약간 축 올라오던 속도를 살짝 줄여주는 그런 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동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그 브로셔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차가 있는 차를 타다 없는 차를 타면 약간 좀 싼티나고요. 그 브로셔에 나오지 않는 장비들도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K5한테 해봅니다. 이건 무슨 문 여는 느낌이 포스트잇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닫혀있던 문이 맞나 싶은 느낌이 들죠. 현대기아는 항상 문을 이렇게 열게 만들어. 뭔가 이렇게 딸깍하고 열려야죠. 이 문 열 때 기분이 좀 별로여서 그렇지 일단 딱 앉고 나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 지지. 우리가 이 K5를 지금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멋있어요. 상단에 디스플레이, 이 계기판부터 센터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서부터 까꿍 하고 정보가 나오는 이런 창도 되게 멋있고요. 다이얼식 기어 노브도 신차다운 느낌이 많이 나고요.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이글로시 재질, 또 터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신차다운 젊은 느낌, 이런 걸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지금 이 보라색 테마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콘의 모양도 그렇고 뭐 계기판만큼이나 해상도도 그렇고, HUD는 앞유리에 그래픽을 띄워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여기 송풍구 주변도 이렇게 홈파는 것도 상당히 멋있고요. 공조장치를 디스플레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 이런 건 옛날부터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영원히 멸망할 때까지 절대 요건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다이얼식 기어 노브도 쉬프트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거죠.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구성을 한 덕분에 이 앞쪽 수납 공간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 기어 노브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우회해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K5보다 훨씬 비싼 차들도, 일부 수입차들은 이거 되게 안 되는 차들 많습니다. 되게 막 찌그덕거리고 투박하게 움직이고 부러질 것 같고 그런 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비교적 저렴한 걔네들보다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동작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제가 트렁크에서 말씀드렸던 브로셔에 안 나오는 기능들은 빼먹어서 되게 좀 불만을 사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 브로셔에 넣을 만한 기능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기능 딱 넣었지롱 하고 보여주는 이런 거는 정말 잘해요. 빌트인 캠, 멋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소리, 브로셔 한 페이지 차지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차 팔아먹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건 짜잔하고 보여주는 건 되게 잘해요. 우리가 딱 타자마자 우아했던 것도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베이지색 가죽, 그 다음에 유광, 이런 검정색, 또 이런 나무 무늬, 이 나무 재질도 만져보면 되게 나무 느낌을 잘 살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데 여기는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랑 여기는 푹신푹신하고요.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재질상 차이점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잘하죠. 이런데 만져보면 찌그덕찌그덕하네. 야, 이건 조금 찌덕찌그덕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데는 여기도 찌그덕찌그덕하네. 요거랑 빼고 나머지는 조립 품질에서 뭐 단차가 있거나 유격이 있거나 혹은 이 시트 바느질이 삐뚤빼뚤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3천만원 후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비싼 차들의 견줄만큼 상당히 비싸 보이는 실내를 잘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K5를 출시하면서 자랑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음성인식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어컨 온도 올려줘. 방금 18도에서 26도로 올라갔죠. 뒷자리 창문 내려줘. 창문 모두 올려줘. 이런 거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건 정말 잘해요. 이건 좀 사족인 것 같아서 박지훈 기자님이 분명히 편집할 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당신이 인류 역사의 발전까지 논할. 인류 역사의, 아이고 힘들었네. 지금 현재 1열 시트는 전부 전동으로 운전이래. 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통풍 열선 다 있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전부 1열은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군요. 이런데 창문 열리는 버튼도 플라스틱에다가 크롬테를 둘러놔가지고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번에는 K5의 뒷자리입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는 짤짤막한 제모에 맞춘 상태고요. 덕분에 주먹 3개 이상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는데, 여러분들처럼 조금 더 기다란 신장을 가지신 분들은 주먹 2개까지는 널널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간은 이 정도면 중형 패밀리 세단으로서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알아보는 게 무의미할 정도예요. 충분해요. 엉덩이를 끝까지 다 밀은 상태에서 제 종아리 뒷부분 여기에 딱 닿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엉덩이 받침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어떤 차들은 이 무릎 공간이 조금이라도 시각적으로 실제보다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K5는 이 정도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차양막 있는 것도, 이것도 상위 트림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총 12개고요. 또 2열 시트를 위한 열선도 양쪽에 버튼이 있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당연히 있고요. 중형급에서는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2V 파워 아울렛 USB 단자 하나 있고,
팔걸이는 네, 중형차에 딱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팔걸이를 가지고 있고, 이 안쪽으로는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스키스루는 지금 2열 혹은 트렁크 쪽 양쪽 방향에서 둘 다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타깝지만 2열 시트 등받이 폴딩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센터 터널의 깊이는 지금 요 정도고요. 저는 한 가지 꼬집고 싶은 게 뭐냐면 2열 매트 있잖아요. 이 매트가 보세요. 제가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움직여요. 별로 고정이 안 돼요. 뭐 뒤쪽에 찍찍이라도 뭐 있거나 뭔가 마찰력을 높여서 딱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뒷자리 매트가 그냥 움직여요. 이거 봐.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문 열리는 느낌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깍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열리는 게 열리는 것 같아야죠. 그리고 방금 제가 문을 여니까 시트가 뒤로 물러났죠. 이지 액세스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동승석까지 이지 액세스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거, 운전석에 메모리 기능은 없어요. K5는 이지 액세스가 빠져있고 메모리가 있었지만, 얘는 메모리가 없고 이지 액세스가 있네요. 솔직히 K5만큼 딱 앉았을 때 우아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요게요, 대시보드를 덮은 가죽, 퀼팅 처리된 시트, 그리고 세로형 디스플레이, 이런 요소들이 2016년도 초, 그러니까 이 SM6가 처음 공개됐을 당시에는 먹혔어요. 많은 분들이 우와 하면서 방금 말했던 그런 요소들이 적용됐던 상위 트림을 불티나게 주문을 막 했죠. 그 당시엔 먹혔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특이할 게 없는 시절이 돼버렸죠. 뭐 우아하는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이 SM6도 중형 세단으로서 풍겨야 되는 그런 품위, 고급스러움, 그 정도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소재도 보면 말랑말랑한 소재들, 뭐 수긍 가능한 수준으로 쓰였고요.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런데 퀼팅 패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박음질 모양이 달라졌어요. 시트 파이핑 처리 보세요.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펀칭, 파이핑, 퀼팅. 그러니까 시트로 멋부릴 수 있는 거는 다 부린 느낌이죠. K5와의 차이점, 일단 장비 면에서 보면 아까 K5는 HUD가 앞유리에 싸주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SM6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유리가 윙 하고 튀어나오는 컴바이너 타입을 쓰고 있죠. 단가는 저게 더 비싸요. 이게 좀 더 싸죠. 계기판도 보시면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풀 LCD로 바뀌었죠. 이거 이뻐요. 처음에 시동 걸면 세레모니도 꽤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화면도 다양한 그래픽을 화사하고 이쁘게 애니메이션 처리까지 더해서 보여주니까 훨씬 예뻐요. 근데 상대적으로 계기판 사이즈가 쟤는 12.3인치였지만 얘는 10.25인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시각적으로도 조금 쟤보다는 조금 작은 게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누가 프랑스 차 아니랄까봐 여기 눈금 있죠. 그리고 여기 선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그렇고 너무 작아요. 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픽셀이에요. 1픽셀. 모르겠어요. 뭐 미니멀한 걸 추구하는 건지 정말 그냥 그 표시만 해주는 느낌? 뭔가 좀 두껍고 확 보이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숫자 봐요. 되게 작죠. 선도 정말 가늘게 하나 그어놓고. 또 바뀐 점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점수를 이번에 얻었더라고요. 기존에 달려있던 SM6의 세로형 디스플레이, 그 시대에는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흔치 않았는데 SM6가 딱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오 했죠. 근데 막상 그 옵션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고 보니 이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거 막 조작하다가 암 걸려요. 많은 SM6 오너분들을 만나서 이거 쓰기 어때요 물어보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욕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괜히 넣었다고, 돈 아깝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 크기도 좀 커지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공조 장치를 디스플레이에서 따로 독립시켰다는 점. 이런 점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제가 K5에서도 현대차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르노 삼성도 이번에는 드디어 뺐습니다. 이거 운전하다가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가지고 터치해서 바꾸려고 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온도 띡띡띡 얼마나 편해요. 메뉴 구성이 일단 이게 홈 화면이고요. 여기를 들어가면 앱들이 뜨죠. 이 중에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바꿀까요? 설정 들어가서 화면 들어가서 마이센스 들어가야 되는데. 없네. 마이센스? 응. 마이센스가 어딨지? 차량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모드 편집으로 들어가서 라이팅 설정으로 들어가서 복잡해라. 이거 지금 단계가 몇 단계예요. 보통 뭐 무슨 다른 기능을 쓰려고 해도 마사지 기능 마사지는 있던데 마사지가 일단 하는 순간 끝난 거야. 설정에서 차량 구성에서 아니다 차량 구성이 마사지가. 시스템이었나? 여기 시트다. 아이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여러분 저희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들떨어져 보여도 뭐 메뉴 이런 건 잘 찾아 들어가거든요. 어디 있었지 아까? 네. 설정에서 차량 정보 있나? 마사지니까 시트에 있지 않을까요? 시트가 어디 있어? 차량 시트 마사지가 밑에 운전석 마사지 찾았다. 위치 옆에. 여기 있다. 응. 근데 저희처럼 뭐 이런 차 저런 차 자주자주 바꿔가면서 경험을 해보는 입장에서 대부분 통밥 나오거든요. 띡띡띡 하면 여기쯤 있겠지 싶으면 찾아요. 근데 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려. 너무 막 흩어져 있고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게 아직은 좀 불편해요. 메뉴 구성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런 반응들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거. 이 화질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가이드라인은 표시해주고요. 화질이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의 후방 카메라에 비해서 지금 후측방 경고도 해줬죠. 다른 차들에 비해서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K5는 후방 카메라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화질도 쨍한 데다가 어라운드 뷰도 달려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 통풍 시트, 온열 시트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ISG 버튼도 있고 SM6는 아직까지 기계식을 쓰고 있습니다. PRND를 드드득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에요. 이 가운데에 기어노브가 뚝 하고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위로 가거나 이렇게. 확실히 이 앞쪽 수납 공간을 쓰는 데는 이 편이 좀 불편하다는 거. 수납 공간 얘기가 나온 김에 열어보면 이건 수납 공간 아니죠. 여기에다가 USB 포트 2개랑 옥스 단자랑 파워 아울렛을 쭉 모아놨어요. 여기를 터치로 조작도 가능하시지만 이 가운데 달려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메뉴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눌러도 모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걸 눌러서 메뉴를 부른 다음에 또 눌러야 된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얘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K5만큼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짝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가운데 센터 터널 옆구리하고요, 컵홀더하고 여기 이런 데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죠. 다이얼에도 들어와. 여기 다이얼? 응. 그리고 운전대도 이 버튼 배열이 좀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ADAS 기능들을 쫙 모아놨습니다. 음성인식 같은 건 얘도 되네.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그냥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쟤처럼 음성인식 취소. 뭐 창문을 열어주세요,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얘는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딱 특정 명령어 몇 개만 딱 불러내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SM6의 2열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눈으로 딱 보기에도 K5가 한결 넓어요. K5는 아까 주먹 3개가 널널하게 들어갔는데 얘는 주먹 2개하고 2.5개 정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휠베이스를 보시더라도 K5가 SM6보다 40mm 더 길었었거든요. 40mm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가 이 무릎 공간에서도 그대로 눈으로 봐도 그렇고 주먹으로 해봐도 그렇고 딱 휠베이스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무릎 공간을 빼고 나머지는 뭐 K5나 SM6나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K5나 SM6나 둘 다 운전석을 가장 낮춰둔 상태거든요. 이 발은 SM6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볼까요? 창문 부분.
여기에서도 K5랑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K5는 여기 차양막이 달려 있었던 반면에 여기 창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하지만 SM6는 차양막이 없고요. 안에서 봤을 때 창틀이 보이지 않게끔 별도의 플라스틱 마감재를 둘러놨네요. 요런 데는 1열만큼이나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놨고요. 여기 보니까 창문을 여는 스위치만 있죠. 그래서 얘는 열선이 빠졌나? 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암레스트 팔걸이를 내리셨을 때 여기 있습니다. 2단, 1단 이렇게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한 건 여기 별도의 홈을 파놨다는 거. 스마트폰을 여기 이렇게 꽂아 놓으면 딱 맞는 공간이 연출되죠. 하지만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스키스루도 있습니다. 있는데 K5랑은 다르게 이 스키스루 커버를 열 수 있는 게 실내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는 별도로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없어요. 이 스키스루 커버의 만듦새는 K5가 훨씬 고급스럽네요. 시트, 이 1열 시트만큼이나 상당히 고급스럽죠. 색깔도 화려하고 펀칭에다가 파이핑에다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등받이 각도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헤드레스트입니다. 헤드레스트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몸을 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머리를 잘 지탱해 주죠. 자다 보면 머리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걸 막아주는 날개가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제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고 있는데 이걸 켜놨네요, 제가. 더워 죽겠는데 열선 가지기.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그리고 엉덩이 받침의 길이는 아까 K5랑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의 깊이도 제가 아까 재보니까 K5나 SM6나 둘 다 동일합니다. K5 매트가 엄청 잘 어울린대. 잘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봐봐요. 안 움직이잖아요. 원래 이래야 되거든요. 보시면 보통 이렇게 딸깍하고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K5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거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보면 이거 원가 아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500원 주셨다. 야, 100원도 아니고 500원이야. 이걸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구석이 생기면 야, 이거 원가 절감했다 그러고 요구하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원가 절감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100원 말고 70원 들여서 만들면 그게 원가 절감이에요. 어떤 회사라고 원가 절감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다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성능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아껴서 있어야 될 게 없어지면 그게 나쁜 의미의 원가 절감인 거죠. 아무튼 그 트렁크 손잡이 없는 거랑 이런 거 브로셔에도 안 나오고 누가 말 안 해주면 잘 모르는 이런 사소한 것 좀 돈 아끼지 말아주세요. 별것도 아닌 데서 좀 깨거든요. 별것도 아닌 데서 너무 화냈나 봐. 아까 K5는 2열 송풍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거든요. 크롬 테두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 SM6는 되게 소박하게 생겼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K5는 파워 아울렛 하나, USB 타입 A 하나, 두 개가 있었지만 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워 아울렛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얘도 보시면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뭐 트위터, 미드, 그리고 뒤쪽에 우퍼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총 13개의 스피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라는 이름의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스피커 개수는 12개, 13개입니다. 20초만 몰아도 K5가 훨씬 좋네. 이건 좀 사족인 것 같아서 박지훈 기자님이 분명히 편집할 것 같긴 한데 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당신이 인류 역사의 발전까지 논할. 인류 역사의 힘들네.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대단해 보이는 기능들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가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기능들도 나중에 가면 지금이야 음성인식 누르고 발음도 또박또박 얘기해 알아듣지만 나중에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돼도 그냥 차들이 다 알아듣는, 그러면 또 그 당시에 가면 또 대단한 기능이 나오고 그게 또 흔해지고 이런 과정의 반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에 시속 뭐 110, 150 달리는 거 되게 쉬운 일이지만 예전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시속 110이면 엄청나게 고속이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편집할 거죠 이거?